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의 고유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전반기에는 이론 위주의 공부였다면 이제 하반기는 실무 위주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번 주는 진료 행위료 산정하기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진료료, 그래서 기본 진료료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찰료, 입원 진찰료, 그 다음에 입원 진찰료에서 우리 이제 그 간호차등제라든지 아니면 입원비에서 이제 특수 입원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진료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진료 산정을 할 때 가나다 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에 해당하는 기본 진료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 기본 진료 행위료 할 때 이제 진검, 방투,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료료, 그 다음에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항목에서 요 가에 해당하는 기본 진료료를 살펴볼 건데요. 자, 기본 진료료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진찰료. 자,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진찰료잖아요. 근데 이 진찰료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은 처방전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처방전 발행하고 관계없이 이제 진찰을 하게 됐으면 발생하는 게 이 진찰료다. 그래서 이 진찰료는 초진 환자, 그래서 병원에 이제 밑에도 나와 있죠. 그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초진 환자라고 해서 초진 진찰료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 요 해당 상병, 똑같은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진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진 환자는 재진 진찰료를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는 게 이 진찰료인데요. 이 진찰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합해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말하는 걸 진찰료인데요. 이 진찰료에서 보시면 이제 초진인 경우와 재진인 경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초진 같은 경우는 이제 AA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쭉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산정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산정 코드가 101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1로 해당이 되는 거는 초진이고요. 자, 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AA15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진 같은 경우는 AA25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수가 달라져요. 예, 점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200부터 시작을 하는 세 번째 점수가 이제 그 2에 해당하는 요 숫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재진 점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를 더한 것을 진찰료라고 하고요. 기본 진찰료에는 이제 초진 같은 경우는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재진 같은 경우는 코딩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진 진찰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재진 진찰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해서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환자분이 뭐 데일리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5일에 한 번씩 오신다든지 아예 상관없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왔으면 맨 처음에는 초진 환자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 온 요 환자가 이제 맨 처음에는 초진 환자로 해가지고 그 초진 진찰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재진 환자 진찰료가 이제 그 산정이 된다. 근데 요 재진 같은 경우는 내원 간격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 여부,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내원했을 때는, 자, 숫자는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 내원 시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 네. 자, 그러면 해당 상병으로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다가 90일이 지났어요. 90일이 지나면은 다시 초진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불분명했을 때,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치료 종결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90일 이내인 재진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된 후에 이 동일 상병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치료 종결 후에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기도 감염으로 환자가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으로 맨 처음에 방문한 날은 초진 진찰료, 그 다음부터는 재진 진찰료로 이렇게 쭉 치료를 받으시다가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30일 이내에 똑같은 상기도 감염으로 왔으면 재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일이 지났는데 똑같이 상기도 감염으로 와서 내원을 해서 진찰을 할 때는 초진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중에 코딩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치료의 종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당 상병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기도 감염으로 왔다 환자분이, 그러면 요 상병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했던 것들이 종결이 됐거나, 그 다음에 또 이거 기억하세요.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치료의 종결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내원을 했을 때 투약을 5일치를 받아갔다라고 하면 5일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찰료 중에 기본 진찰료가 있고 외래 관리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기본 진찰료는 뭐고 외래 관리료는 뭐냐? 그래서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진찰권의 발급이라든지 병원 관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외래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환자의 처방전 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래 관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진찰료 같은 경우도 그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보시면 진찰료를 한 번만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각각 산정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다음 1, 2,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동일 의사가,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의사가
한 환자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진찰을 했다. 그러니까 뭐 상기도 감염으로 오셨는데 고혈압도 있으시다 라고 하면 상기도 감염하고 고혈압을 같이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한 해만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상병이 발생을 해서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에도 이제 계속 진료 중인 거는 재진 환자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료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기도 감염이었는데 비염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진 진찰료인 한 해만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3번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2사람 이상의 의사가 여기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에는 이것도 진찰료를 한 해만 산정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으로 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닥터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병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진찰료를 하나만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하는 거고, 자, 각각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게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병원급 이상, 이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각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한 환자가, 그러니까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서 전문 과목이나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외과 환자분인데,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으신 분이 내과 질환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양기관에 오신 김에 외과 진료도 받고 온 김에 내과 진료도 같이 받으시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진찰료를 각각 외과, 내과 각각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진료 담당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검사나 방사선 진단을 처방을 했어요. 내과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검사를 하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당일에 이렇게 검사라든지 방사선 진단을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이 검사를 했을 때는 그날 검사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진찰료를 1회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각각 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당일 진찰료는 이제 산정하면 안 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법에 따라서 요양기관인 그 의료기관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주사제를 투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약국이라든지 또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원내에서 받는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원내 약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특이의약품센터에서 약을 받아와 가지고 그날 이제 그 주사를 투여받기 위해서 다시 내원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오더를 받아가지고 처방전 발급 받아가지고 이제 희귀의약품센터 가서 주사를 받아와가지고 그날 오후에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만 이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왔을 때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진찰료라는 거는 외래 진찰료에 외래 병원 관리료. 그러니까 이제 진찰료는 이제 외래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명세서 작성할 때, 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명세서 작성할 때는 이제 일란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진하고 진찰, 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진찰료는 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맨 앞에서. 그래서 진찰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이제 가-1이라고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동일 기관에서 계속 진료할 때, 그리고 종결 후에, 치료 종결 후에 이제 완치가 됐는데 3일 이내에 내원했을 때는 이것도 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좀 명확하지 않은, 치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90일, 네, 90일 이내 내원했을 때도 재진 환자로 본다라는 거 있고요. 자, 얘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좀 요점 정리를 하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정 점수를 이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진찰료를 50%만 산정하는 게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가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산을 하는 경우, 가산을 하는 경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회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물리치료나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환자가 직접 내원 안 한 경우, 가족이라든지 이런 이해 관계인 분들이 내원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100%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50%만 산정한다라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30% 가산이냐, 50% 이제 가산이냐, 50%만 산정을 하느냐, 또 진찰료의 100%를 가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썸머리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진료 산정하는 거, 재진료 산정하는 거. 그래서 재진료 산정 같은 경우는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내원을 했을 때는 재진료를 산정한다. 그리고 완치된 후에 30일 이내에 오게 되면 이것도 재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치료가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할 때 90일 이내에 오는 것도 재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90일 이내에는 동일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초진료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 진찰료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점수가 이제 의료기관 급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종합병원급이냐, 상급 종합병원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진찰료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진료 산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산정 코드가 AA154냐. 그래서 앞에가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재진 같은 경우는 이제 AA254부터 시작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는 거, 숫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 진료료냐, 뭐 검사료냐, 주사료냐에 따라서 이제 알파벳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신환 환자라는 거는 이제 초진 환자하고는 또 살짝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진료과에 관계없이 그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를 신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외과에 처음 가면 이제 외과의 초진 환자가 되는 거고, 내과에 처음 오면 내과의 초진 환자가 되는 건데, 신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맨 처음에 온 상태를 신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래 진찰료에서 아웃페이션트 케어에서 우리가 이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초진 진찰료 같은 경우도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이냐 공휴일이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이 달라가지고 이제 산정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만 1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냐, 아니면 만 1세에서 만 6세 소아냐에 따라서 가산 점수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당연히 만 1세 미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산 점수가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산정 코드를 조금 다르게 입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1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이라고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 1세에서 6세 미만은 첫 번째 자리에 6이라고 기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PPT를 이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공부를 할 때 요 산정 코드가 첫 번째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세 번째 자리냐를 주의 깊게 또 살펴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서 또 그 산정 코드 입력을 할 때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변변이냐, 지적장애냐, 정신장애냐, 자폐성 장애이냐, 이런 분들,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를 하면은 이렇게 점수, 가산 점수가 가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의원급이든 종합병원이든 뭐 치과든 요양병원이든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내 그 취업한 요양기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진료 행위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치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를 하게 되면 요 9.03점을 더 가산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야간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 가산점이 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평일은 이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부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3시부터 해가지고 30%의 가산금이 붙고요. 공휴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공서에서 공휴일이라고 규정한 그 날에 따라 가지고 가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자리죠. 그래서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진 진찰료인데 여기 보시면 의원급이나 병원급, 종합병원은 제외예요. 그래서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야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20시부터 그 다음날 07시에 해당하는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예. 네. 자, 기본 진찰료의 100%를 가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코딩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 6세 미만이다. 그리고 20시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다가 2로 기재를 해 주시면 소정 점수 100%를 가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공유 가산, 야간 가산에서 토요일은 13시부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요일 09시부터 13시 이전 진료에도 3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의원급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급이냐 아니면은 이제 의원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산 점수가 또 별도로 산정이 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자리에다가 3
그러니까 의원급에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하게 되면 30% 별도 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인데, 그러니까 평일 18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9시까지인데, 그 30% 가산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다가 1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진 진찰료가 있는데요. 재진 진찰료도요, 그 초진 진찰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만 1세 미만이냐,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이냐에 따라 가지고 산정 코딩 하는 것도 똑같고요. 자, 치과에서 이 9.03점 가산 받는 것도 똑같아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코딩 첫 번째에다 9로 똑같이. 그래서 재진하고 초진 진찰료 요거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야간 관리료, 야간 산정 점수도 똑같죠. 그래서 30%를 가산을 받는 요런 시간대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그리고 재진도 의원급이나 병원급 이렇게 해가지고 만 6세 미만인 아이들은 100% 더 가산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예. 자, 똑같은데 우리 이제 그 의원급은 이제 토요일 오전도 30% 가산하는데, 자, 얘가 요 6, 7, 8번이 초진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재진을 할 때 앞에서 잠깐 제가 표에서 살펴봤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물리치료나 주사 등을 이제 그 한 달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데일리로 와서 물리치료 받거나 주사 맞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의사 진찰 없이 오시는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소정 점수의 50%를 이제 산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50%에서 49.09점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게 초진에는 없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이게 이제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무진료 처방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내원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 네. 이거 우리 지난 학기에 잠깐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 내에서 촉탁의가, 촉탁의가 아니면은 협약된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하신 분들에게 원해 처방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에서 외래 관리료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양시설에는 제가 촉탁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촉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촉탁의가 없으면 그 연계된 그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이제 오더를 내리면은 이제 원화 처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다가 8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진찰료에서 재진, 아까 제가 그 6, 7, 8번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처방 지시를 며칠분, 이렇게 일주일분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치료나 주사를 했을 때 이제 의사하고 만남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가시거나 아니면 주사만 맞고 가시면 진찰료 50%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한 3일째나 4일째 의사를 다시 만나서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100%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 와가지고 했을 때는 50% 산정을 한다. 자, 그리고 당일 진찰 없이 간호사에게 주사를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에게 주사만 맞으러 왔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 50%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진 진찰료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협의 진찰료가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나올 건데 이제 의원급에 대한 것만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 입원 환자가 이제 다른 그 과에 그 협의 진찰을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30일에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협의 진찰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면 뭐 상급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급 종합병원, 뭐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에 따라서 요 협의 진찰료 횟수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 진료료에 해당하는 거 초진, 재진, 그 다음에 초진 진찰료, 그 다음에 외래 진찰료에 따라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